청소부 주제에 자존심은 있네. 우리 집은 청소부 같은 집안하고는 인연 맺을 생각 없어요. 절대. 아들의 인생이 걸린 단 한 번의 상견례. 그곳에서 청소부 어머니가 마주한 것은 축하가 아닌 얼음장 같은 모욕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다는 이유로 아들의 사랑과 자신의 인생까지 부정당한 그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세상은 그녀에게 더 가혹한 칼날을 겨눕니다. 되려 파혼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는 그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단 한 가지 사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의 손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3년 전의 비밀이 들려 있었다는 것을. 이제 한 평범한 어머니의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그녀는 빼앗긴 아들의 미래와 자신의 존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정식당 특별실, 흔들림 없는 촛불 아래 최고급 한우와 전복죽, 각양각색의 모둠전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시 위 음식만 화려했을 뿐 자리에 앉은 이들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박선주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 노동자라는 자신의 현실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가 아들 강지훈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무거운 사실이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강지훈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그의 연인 윤세아와 그녀의 부모인 김혜진과 윤태석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어색했습니다. 누군가 물을 따르거나 수저를 들 때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침묵을 처음으로 깬 것은 윤세아의 어머니 김혜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직접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이런 자리에 나오시려면 옷차림부터 좀 신경 쓰셔야 하지 않나요? 박선주는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녀가 입고 온 옷은 검은색 재킷에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단정한 치마였습니다.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오늘을 위해 오래도록 아껴 입던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사둔 옷인데 오늘 같은 날 입으려고 아껴뒀습니다. 박선주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김혜진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유, 그래도 작업복보다야 낫네요. 저희는 워낙 깔끔한 걸 좋아해서요. 강지훈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윤세아는 눈을 크게 뜨며 엄마 하고 작게 속삭였지만 김혜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석이 그 틈을 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훈이는 참 얌전하네요. 부모님 덕인가요? 청소부 집안이면 손재주도 좋고 부지런하겠어요. 우리 세아 살림 시키기에는 딱 맞겠네요. 박선주는 조용히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억지로 삼켰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윤태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지나치다니 그냥 평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무나 사위로 드릴 집안도 아니고 확인할 건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 그러자 김혜진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세아야, 너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밥 잘하고 말 잘 들을 사람이어야 행복한 거야. 청소부 아들이면 말귀는 잘 알아들을 거야. 안 그래? 그 순간 박선주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선주는 윤세아를 향해 말했습니다. 세아야, 너 착한 아이인 거 안다. 하지만 말이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집안은 그 마음도 오래가지 못해. 김혜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청소부 주제에 자존심은 있네. 이래서 내가 반대했잖니, 세아야. 엄마 말 안 듣고 이 고생을 왜 해?
그 순간 강지훈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고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 어머니를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청소부라는 직업이 왜 무시받아야 합니까? 저는 제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거니까요. 윤세아는 손을 뻗어 강지훈을 말리려 했지만 강지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안 합니다. 됐습니까? 어머니, 나가시죠. 박선주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과 함께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김혜진의 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나, 청소부 피는 못 속이네. 우리 집은 청소부 같은 집안하고는 인연 맺을 생각 없어요. 절대.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박선주와 강지훈의 발소리만이 무겁게 남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박선주는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거실에서 묵묵히 먼지 쌓인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말들이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청소부 피는 못 속여. 말 잘 듣겠다. 걸레를 쥔 손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닫던 창문을 끝까지 밀어 올린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물기를 훔쳐냈습니다. 오후 4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선주는 문 앞으로 조용히 걸어가 문틈으로 밖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엔 윤세아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손에는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선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세아니? 윤세아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선주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들어와라. 윤세아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고 두 사람은 낡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거 어머님 오이소박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직접 담갔어요. 윤세아는 봉투를 내밀었지만 박선주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봉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 너무 놀라고 창피해서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박선주는 묵묵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세아야, 내 마음은 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날 지켜주지 못했다는 건 사실이야. 윤세아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 자리가 너무 얼어붙은 것 같아서 제 입에서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엄마랑도 싸웠어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소리도 질렀고요. 지금도 엄마한테 말 안 하고 나왔어요. 박선주는 윤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진심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아야, 결혼은 사람 하나만 보는 게 아니야. 집안도 함께 보는 거다. 어제 그 집안을 난 분명히 확인했어. 그 사람들은 내 아들을 절대로 사람답게 대하지 않을 거야. 윤세아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고 변명만 했지. 막지 못한 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 밤새 울었어요. 박선주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오이소박이 봉투를 조용히 냉장고에 넣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청소일 시작한 건 너희 또래 때였어. 아픈 남편 병원비에 지훈이 학원비까지 난 보기에 비천해 보여도 내겐 자부심 있는 일이었지. 윤세아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 들으셨을 때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제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평생 죄스럽습니다. 박선주는 윤세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내 부모와 같은 사람은 아니야. 그건 알겠다. 하지만 결혼은 사람만이 아니라 집안이 엮이는 일이야. 윤세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선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지훈이는 좋은 아들이다. 근데 좋은 아들도 사람 취급 못 받는 집안에 들여보낼 순 없어. 너한테 감정 있는 건 아니다. 그저 그 부모 밑에서 내 아들이 고개 숙이고 사는 꼴은 못 본다는 거다. 말은 단호했지만 그녀의 목소리 끝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포기 안 해요. 어머님이 허락 안 하셔도 끝까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박선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손등을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강지우는 반지하 집 앞 골목길에 주차한 차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꽈배기와 캔커피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끊고 또 걸었다가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반지하의 낮은 천장, 창문으로 겨우 햇빛이 비껴들고 있었습니다. 박선주는 거실 한 구석 장롱에서 낡은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은색 테두리 안에서는 양복을 입은 남편이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선주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다 식탁 위에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날 거기 앉아 있었으면 그 인간들 말 그냥 안 넘겼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눈가에는 며칠째 잠을 설친 사람 특유의 그늘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들 강지훈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코트 자락에 새벽의 습기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밥 안 드셨죠? 박선주는 얼른 액자를 장롱 안으로 밀어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다. 엄마 입맛 없어. 넌 먹었냐? 강지우는 대답 대신 조용히 식탁 위에 라면 2개와 삼각김밥 몇 개를 꺼내 놓았습니다. 박선주는 그것을 바라보다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날 많이 상처받았죠. 박선주는 젓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고개는 끄덕였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강지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미리 말렸어야 했는데 참느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작업복이니 청소부니 그게 무슨 대화예요? 박선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까지 거기서 소리 질렀으면 너 혼자 싸움터가 됐을 거다. 나는 괜찮아. 내가 다치면 안 되지. 그게 어떻게 괜찮아요.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나는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내 아버지 아프고 벌이 하나도 없던 시절부터 병원비 대려고 새벽마다 냉동 창고 드나들고 밤에는 건물 복도 닦고 다녔다. 그걸 부끄러워할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강지우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등, 손톱 아래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세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회계사 된 거 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나는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박선주는 묵묵히 국물을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맙다. 근데 지훈아, 이 엄마가 제일 슬펐던 게 뭔 줄 아냐? 뭔데요? 세아가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 미안해하는 눈빛은 봤지만 그게 전부였어. 강지우는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맞아요. 세아는 그 자리에서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사과 한마디 못했고요.
박선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한다 해도 자기가 자라온 집안과 자기 부모 앞에서는 결국 진심이 드러나는 법이야. 그 집 사람들한테 우리는 그냥 청소부 집안일 뿐이더라. 라면은 이미 다 불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다시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박선주는 오래전부터 벽에 기대어 세워두었던 청소도구함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사실 다 참을 수 있었어. 최소한의 예의만 있었다면 그깟 말 몇 마디에 흔들릴 내가 아니지. 그런데 내가 그 옆에 앉아 있는 걸 보니까 그게 제일 서럽더라. 강지우는 조용히 박선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부는 듯 낡은 창문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세아의 집은 강남구 도곡동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34층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묵직한 대리석 테이블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지만 그날따라 집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김혜진과 윤태석 부부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윤세아는 창밖을 등진 채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지훈 씨랑 파혼 안 할 거예요. 순간 김혜진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 청소부 아들이랑 다시 만나시겠다? 윤태석은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세아야, 너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널 키웠는지 잊었어? 청소부 집안이라니 내가 무슨 자원봉사자야? 그 수준에 맞춰주러 결혼하겠다는 거냐? 윤세아는 눈을 감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훈 씨는 회계사예요. 자기 능력으로 대학 나왔고 지금 연봉도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보다 높아요. 가정환경? 솔직히 그런 거 보고 결혼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김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날 상견례에서 우리한테 대들던 태도 너도 봤잖아. 그렇게 버릇없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널 어떻게 대할 줄 알고? 버릇없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눈앞에서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이상하죠. 윤세아의 말에 윤태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됐다. 내 결혼식에 난 안 간다. 축의금도 한 푼 없을 줄 알아라. 김혜진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남자 겉으로만 괜찮아 보이지 뒤로는 어떤 사람인지 너는 모를걸? 우리가 조용히 넘어가고 있지만 그쪽 집에 빚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 윤세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빚이요? 그래. 아버지가 오래 누워 계셨다며? 병원비 때문에 생긴 대출금 지금도 못 갚고 있다더라. 그 청소부 아줌마 혼자 벌어서 얼마나 모아놓은 게 있겠니? 윤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강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혹시 집에 빚 있어? 잠시 후 강지훈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대출이 조금 있어. 그런데 그건 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윤세아는 자신도 모르게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왜 이제야? 윤세아의 내면에는 거센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자존심 그리고 현실적인 삶의 무게 사이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강지훈은 윤세아에게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문자를 여러 번 보냈지만 메시지 옆의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박선주 앞으로 등기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법무법인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귀하의 자녀 강지훈 씨가 당사자 윤세아 양에게 심리적 손상을 입힌 정황이 있어 이 관계는 귀책 사유에 의한 파혼으로 간주되며
향후 명예훼손 등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박선주는 봉투를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은 차분히 봉투를 접었고 입술 끝은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이제 나도 시작해야 하겠구나. 박선주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어느 오피스텔 청소 계약 서류를 정리하다 우연히 손에 들어온 계약서 복사본. 그 도장에는 분명히 윤태석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 묻어둔 그 종이를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로 시작해야지. 그날의 상처보다 더 깊었던 건 이 사람들이 예전부터 사람을 함부로 대해왔다는 사실이니까. 서울시흥동 가람 법률사무소라 적힌 간판이 걸린 낡은 건물 2층. 박선주는 검은색 패딩 점퍼를 단단히 여민 채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쪽 상담실에서는 40대 초반의 변호사 이현우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뢰 내용은 등기 우편 보시고 오신 거죠? 박선주는 손에 쥐고 온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네. 파오는 받아들일 생각이었는데 저쪽에서 먼저 이렇게 나오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이현우 변호사는 봉투를 훑어본 뒤 말했습니다. 귀책 사유에 의한 파혼이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자녀분의 행동 때문에 결혼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염두에 둔 거고요. 그래서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현우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견례 때 어떤 말이 오갔는지 상대의 모욕적인 언행이 입증되어야 반소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청소 외주 계약을 하다가 이상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 윤태석 씨가 직접 한 말도 있고요. 이현우 변호사는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살펴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혼 문제가 아니네요. 고발도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지금 이걸 쓰기엔 아직 이릅니다. 먼저 상견례 모욕 발언에 대한 반소부터 준비하시죠. 이건 마지막 카드로 남겨둡시다. 박선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고 3년 동안 가만히 묻어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카드도 꺼낼 준비는 되어 있어요. 박선주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아마도 휴대폰으로 녹취를 했을 거예요. 그날의 대화를 전부 다 기억하고 있고요. 세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윤세아 양은 어머니 쪽 증인으로는 서지 않을 겁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상대편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강지훈 씨가 유일한 증인이시네요. 박선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는 엄마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현우 변호사는 그제야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반소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파혼의 책임은 오히려 상대에게 있다는 취지로요. 박선주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후회 없게 하고 싶습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의 회사 사무실 책상 위에는 전날 인쇄한 내용 증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머리를 감싸 쥔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심리적 손상. 지금 진짜 피해자는 엄마인데 윤세아에게 보낸 메시지들은 여전히 읽지 않은 표시 그대로였고 메신저 프로필 사진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강지훈은 결국 의자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전 윤세아와 함께 갔던 놀이공원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내 망설임 없이 찢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네, 결국엔. 그날 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박선주는 수화기 너머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근데 지훈아, 감정만 앞세우면 지는 거야. 우린 우리 방식대로 차분하게 해야 한다. 네. 저도 엄마처럼 할게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볼게요. 전화가 끊긴 뒤 박선주는 오래된 철제 서랍에서 하나의 흰색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성장 사진과 함께 지난 수년간 자신이 정리해온 생활기록부, 통장 이체 내역, 그리고 어느 대기업 건설사의 하청 계약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 맨 아래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성동구 청소 외주 계약 관련, 윤태석 이사 이중계약 의혹 관련 자료 분리 보관. 박선주는 오래전 봉인했던 그 기록들을 다시 손에 쥐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한번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어요.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접수 창구. 박선주는 이현우 변호사와 함께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의 명예훼손과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는 서류에는 강지훈의 증언과 함께 그날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선주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들렀습니다. 이현우 변호사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다 박선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 정말로 공개하실 생각이세요? 박선주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2번 다시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녀가 꺼낸 것은 바로 2021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계약서였습니다. 당시 박선주는 청소용역 회사 소속으로 성동구 신축 오피스텔의 외주 청소 계약을 맡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명의는 작은 업체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움직인 인물은 윤태석이었습니다. 3년 전 성동구 건설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박선주는 퇴근길에 하청업체 사무실에서 수상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류 몇 장을 들고 퇴근하던 그녀의 눈에 컨테이너 안에서 봉투가 오가는 장면이 비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지금의 사돈이 될 뻔했던 윤태석이었습니다. 그는 한 업체 대표에게 작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말만 청소용역이지 숫자만 잘 맞추면 돼요. 나머지는 알아서 쓰시고. 박선주는 이중 계약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사무실 복사기에서 출력된 계약서 사본 한 장을 별도로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현우 변호사는 종이 위 도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도장, 윤태석 개인 인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계약 금액, 저기는 허위로 조정된 하청 금액. 실제 외주비와 회사 장부 사이에 1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박선주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계약 때문에 청소비가 줄줄이 미지급됐고 저는 그때부터 건물 청소일이 다 끊겨서 한동안 택배 상하차 일을 했습니다. 지훈이 학비도 제대로 못 냈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자료들을 모아둔 거였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현우 변호사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걸 공론화시키면 상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명예훼손으로 역소송까지 갈 수 있어요. 박선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예라. 그 사람한테는 있을지 몰라도 저한테도 지켜야 할 자식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이현우 변호사는 결심한 듯 서류철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공익제보 절차로 가시죠. 이 자료를 공공기관에 정식으로 제보해두면
법적 보호도 가능합니다. 박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서울 강남구 모처 윤세아는 회사 점심시간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다가 뉴스 속보 알림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전직 청소 노동자 2021년 건설 현장 불법 하청 제보 관련 인물의 전 이사 실명 거론돼 건설 용역 이중계약 정황 하청업체 도산 책임 묻는 소송도 진행 중 기사 속 모자이크 처리된 서류 이미지 그 위에 도장이 찍힌 부분은 분명 아버지 윤태석의 이름이었습니다. 윤세아는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떨어뜨렸고 회사 동료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아 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윤세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휘청거렸고 휴게실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설마 그때 말했던 그 청소하신다는 분이 어머님? 그녀는 미친 듯이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 씨, 이거 지금 뭐야? 기사 봤어? 이거 어머님이 낸 거야? 강지훈은 짧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아빠가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거 몰랐어. 나도 처음 알았어. 엄마가 그 자료를 들고 있던 것도, 너희 아버지가 그 계약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도. 하지만 엄마가 나서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았을 거야. 윤세아는 눈가를 닦으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아빠 저 기사 보면 미쳐버릴 텐데. 강지훈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세아야, 엄마는 너희 집이 망하라고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야. 단지 더 이상 그런 말을 듣고도 참지 않기로 결심하신 것뿐이야. 그걸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힘들어질 거야. 그 말에 윤세아는 숨을 멈춘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뒤 전화를 끄는 건 강지훈이었습니다. 청소부가 어땠다고요? 그 말 땅끝까지 따라가게 하겠습니다. 서울 노동존중시민연대의 플래카드 내용입니다. 시민단체 연합회관 그 앞 단상에 박선주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색 코트 차림. 그 손에는 자필로 적은 원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손으로 빌딩 화장실 닦고 기름때 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습니다. 잠시 멈추자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작업복, 청소부 말 잘 듣는 사윗감. 그런 말들이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 집은 제 직업이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손이 올라가며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견례 후 상대방 쪽에서 연락 온 건 따로 없었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으로 내용 증명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읽지도 못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눈으로 훑다가 결국 울었습니다. 그 내용 증명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의 언행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과정에서 자녀와 원고, 즉 저희 가족이 사회적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제 직업을 조롱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걸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기자들 사이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때 강지훈이 조용히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짧은 녹음 파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가
기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녹음은 짧게 공개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부면 말은 잘 듣겠네요. 그래도 작업복보다야 낫잖아. 오늘은 차려입었네. 탁 숟가락 내려치는 소리. 지금 저희 어머니를 사람 대하듯 하고 계십니까? 녹음 내용이 끝나자 회견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한 젊은 기자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진짜로 있었던 말씀이었군요. 박선주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청소부라고 가정부 출신이라고 무시당했던 순간 아들 앞에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그 순간을 그냥 넘겼다면 제 자존심은 여기서 끝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고 강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저희가 손해를 물어야 한다고요? 이제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건지 저도 묻고 싶었습니다. 박선주가 단상에서 내려왔을 때 뒤따라 나온 강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옷깃을 여며주었습니다. 기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 기자회견 영상은 24시간 만에 3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청소부 엄마의 파혼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고 예비장인 장모 갑질 상견례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에 적었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나서 눈물 났어요. 그런 집안이랑 결혼 안 하는 게 100번 잘한 일입니다. 노동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진짜 어른이다. 박선주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터로 돌아가 평소처럼 구내식당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자회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누구든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며칠 후 서울 강남구 윤세아의 부모가 사는 고급 아파트 단지 앞은 기자들이 몰려들고 검은색 차량이 줄지어 들어서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민낯을 드러낸 두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청소부 모욕 상견례 논란의 중심, 윤세아의 부모 윤태석 대표와 김혜진 여사였습니다. 그들의 기자회견은 기자들의 질문 폭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혜진 여사님, 청소부 피는 못 속인다는 발언, 정말 하신 겁니까? 녹음 내용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말 잘 듣겠다고 하셨죠. 그것도 농담이었습니까? 윤태석은 마른 입술을 적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혜진은 연신 한숨만 쉬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경솔했고 경거망동했습니다. 그날은 저희가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못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박선주가 공개한 녹취록과 강지훈의 단호했던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방송사 뉴스 메인 화면에는 이런 자막이 떴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자존심은 있네. 상견례 모욕 발언, 상류층 일가의 실체 드러나. 그날 오후 윤태석이 대표로 있던 투자운용사는 대형 보험사 2곳, 투자펀드 4곳에서 일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회사가 보유하던 4개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사내에는 우리는 갑질 기업과 일할 수 없다는 대형 사표가 줄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히 윤태석의 대표직 해임을 의결했고 그는 25년 만에 업계에서 퇴출되었다는 뉴스 타이틀과 함께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김혜진이 수석 부회장으로 활동하던 대한 여성기업인 연합회에서도 사회의 윤리에 어긋난 언행으로 연합회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며 제명 결정문이 내려졌습니다. 박선주는 늦은 오후 커튼을 젖히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강지우는 작은 테이블에 커피 2잔을 내려놓고 말없이 앉았습니다. 뉴스 속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부촌을 배경으로 한 이 사건은 단순한 상견례 파행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직업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박선주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 강지우는 조심스럽게 신문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전 국민이 아십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모욕을 참아오셨는지. 신문 일면 한복판에는 강지훈의 기자회견 사진과 함께 그녀는 청소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라는 발언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아무 말도 안 하고도 가장 많은 말을 하신 분이에요. 그 침묵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박선주의 현관 앞에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퇴근하며 발견해 들어왔고 말없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에는 낯익은 글씨체로 어머님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박선주는 조용히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 참 많이 울었겠다. 잠시 후 그녀는 편지를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읽기 전 천천히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말을 뱉는 건 쉽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이제 다들 알았으면 좋겠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윤세아의 글씨로 적힌 첫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어머님, 제게 단 한 번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에는 제가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박선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지우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선택은 어머니께서 하세요. 저는 그 어떤 결정이든 존중하겠습니다. 박선주는 편지를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욕을 참는 건 오래가지만 존중은 아주 짧은 순간에도 마음을 흔든단다. 창문 밖에는 늦은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2월 첫눈이 온 날. 박선주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동네 마트를 들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모자를 눌러 쓴 강지훈이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겠습니다. 그날 저녁 조용한 식사를 마친 뒤 강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선주는 눈을 들었습니다. 전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세상 앞에서 말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박선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다. 겨울이 깊어가던 12월 말, 박선주는 작업복 대신 차분한 외출복 차림으로 오래된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꾸미지 말고 제 나이대로만 찍어주세요. 찰칵. 하얀 배경 위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박선주의 사진 한 장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강지훈의 방 책상 위에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관에서 받은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짧은 문구 한 줄. 이 손이 나를 키웠고 이분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말보다 강하게, 어떤 소리보다 조용하게. 박선주는 다시 청소복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오늘은 기분이 맑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청소부라는 단어에 움츠러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녀에게 자랑이었고 강지훈에게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